그때도 평소와 같이 통화 중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은 진짜 오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독 어느 순간부터 여친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말투까지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군 시절 내 여자친구가 되어준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편한 말투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술을 평소보다 많이 퍼마셨는데도 안 취하네요. 나는 올해 36살 유부남이고 막 돌된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요. 하소연이라고 해야 하나 푸념하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오늘은 전 여친 기일이라 납골당 갔다 와서 술 한잔 했어요. 저는 전 여친을 국민학교 2학년 때 반 친구로 처음 만나서 여차저차 친구로 지내다 중1 때 내가 고백해서 사귀게 됐어요. 간략히 전 여친에 대해 설명하자면 뽀얀 피부에 똘망한 눈, 나긋나긋한 말투까지 천상 여자였어요.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 하지만 근데 제 눈에는 정말 김태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뻤어요. 성격은 참 바보 같았어요.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순둥이였죠. 그리고 걔한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걔네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여친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격도 똑같아서 진짜 복제인간이 아닐까 했어요. 걔네 부모님이랑도 친해서 걔네 부모님이 나보고 맨날 사위사위 하면서 장난치시고 그랬어요. 정말 딸만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아들처럼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다혈질인데 화나면 물불 안 가려요. 그래서 그런지 전 여친과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가 화내고 여친은 가만히 듣고 사과하고 울고 그랬어요. 맨날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내가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여친은 언제나 사과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둥이 같았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화도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혹여나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스비를 털어주고 자긴 걸어가곤 했어요. 내가 화내면 하염없이 울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나를 쳐다보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금세 화가 풀리기도 했고요. 작은 선물에도 너무 감사해하고 나를 너무 좋아해줬어요. 나 군대 간다니까 만날 때마다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콧물이 쭉 흐르는데 그 모습마저 귀엽더라고요. 2012년 군대에 있을 당시 제가 그때 파병을 가 있었어요. 파병 복귀 대충 한 달 남은 때였는데 그 당시 부대 내 간이 전화기라고 해야 하나?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공중전화 비슷한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 전화로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파병 복귀하면 어디 놀러가자, 뭐 먹자, 결혼하자 등등 그때도 평소와 같이 통화 중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은 진짜 오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독 어느 순간부터 여친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말투까지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난 그런 그녀의 모습이 걱정이 돼서 요즘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물어봐도 아니라고 생글생글 웃기만 했어요. 그러다 저녁 날짜가 다가올 때쯤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전역하는 날 여친이 부대 앞으로 마중 나오기로 약속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여친은 당황하며 얼버무리더라고요. 한 번쯤 의심해볼 만도 한데 그냥 그 당시에는 기분만 나빴어요. 나로서는 너무 기대했던 터라 언쟁 아닌 언쟁을 벌였어요. 그러니 여친은 그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난 속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괜한 기대를 했죠. 그리고 저녁날 칼각 잡은 전투복과 저녁물을 멋지게 차려입고 여친 집으로 향했어요. 나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날 전화 없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빙고 같네요. 뻔히 저녁날인 걸 알 텐데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말이죠. 그녀의 집에 가 초인종을 누르니 여친이 문을 열어줬어요. 진짜 보자마자 너무 설레서 껴안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팔 깔고 자면 저려서 남의 팔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분명 제가 알던 여친이지만 그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제가 껴안으려고 팔을 벌린 상태였지만 그녀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한 5초 정도 벙쪄 있으니 걔네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날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안아주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할 때쯤 여친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저병까지 마스터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꼭 수영장에 갔는데 제가 여자친구에게 우스갯소리로 저녁 전까지 자유형은 마스터라고 했는데 진짜로 수영장을 다녔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자유형이랑 배영 정도는 곧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친이 매주 수요일마다 수영 강의가 늦게 끝나 귀가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을 마치고 돌아오면 10시라고 했어요. 그날도 수영장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앞뒤 자르고 팩트만 말하자면 전과자한테 강제로 당했다고 했어요. 무슨 빌라 주차장에서 그랬다는데 여친이 너무 저항을 하던 나머지 그 새끼가 진정시킨다고 많이 때렸나 보더라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넘어져 있는데 얼굴을 수차례 밟았다고 해요. 그러고 기절하니까 강제로 그 짓을 한 거예요. 범인 새끼가 멍청한 건지 아무리 밤이라도 빌라촌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 비명소리가 나니까 주민이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해요. 119가 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경추골절이 주요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난 분명 전날까지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오늘 만나자고 다 했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여친 어머님이 제가 이 사실을 알면 타령하거나 사고칠 거라고, 군생활 힘든데 더 힘들 거라고 쌍둥이 동생을 시켜서 여친 행세했던 거였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도 슬픈 감정은 안 들고 뭐랄까 그때 잠깐 딴 세상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대로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곧 49제니까 오라고. 약속을 잡고 그냥 집을 나왔어요.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눈물은 계속 흐르고 다 장난 같고 거짓말 같고 꿈꾸는 것 같았어요. 도무지 안 믿겨서 다시 한번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이 절 안고 오열하시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꺼이꺼이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울다 눈물이 안 나오는데도 입은 울더라.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 들고 깨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울다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나는 순간 아 꿈이었구나 생각 들었는데 옆에 여친 어머니 모습이 보이고 현실인 걸 깨닫고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오셔서 한바탕 푸닥거리도 했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 일을 듣고 엄청 우셨는데 알고 보니 제 여친 때문에 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페인처럼 울기만 하다 49제를 치르고 납골당에 이젠 전 여친이 되어버린 그녀를 안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재범이라 형량이 엄청 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형사가 그랬다더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형사 멱살도 잡고 저 새끼 안 죽이고 뭐하냐고 행패도 부렸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여자친구는 끔찍한 고통을 받다 죽었는데 그 새끼는 등 따시게 교도소에서 발벗고 자고 있다니. 그때부터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고 페인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살은 계속 빠지고 몸은 앙상해지고 우리 부모님도 제가 너무 걱정되셨는지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어느 날 여친 부모님 찾아오시더니 우리 딸 그만 놔주라고,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빌다시피 하셨어요. 우리 딸이 지금 이 모습 보면 좋아하겠냐고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후로 완벽히는 아니지만 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 다시 살아야겠다라고요. 근데 슬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상을 지내면서 걷다가 울고 밥 먹다 울고 바닥에서 울고 했지만 금방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쌍둥이 동생을 만났어요. 별건 없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자꾸 동생에게서 여친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정말 여친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느껴지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그때부터 집착하기 시작했고 여친의 빈자리를 그 동생으로 메꿔나갔고 저도 모르게 여친의 모습을 강요했어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냥 커플 같은 느낌이 좋았어요. 스스로는 여친의 동생을 여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미쳐서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는 대뜸 사귀자고 했어요.
동생은 불편해하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반강제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정신 나간 놈처럼 전 여친의 모습을 강요하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순히 응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사랑 아닌 사랑으로 만나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여친에게도 미안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전보다 더한 페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커플 아닌 커플처럼 데이트하고 술 한잔 했어요. 술도 들어갔겠다. 제 속마음 그녀에게 모두 털어놨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미연이 이젠 보내주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하다. 그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게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언니의 모습을 강요받을 때 소름 끼쳤다고요. 자기도 처음엔 불편했지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동정심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받아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고요. 자기는 끝까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좋은 걸 어쩌냐고 했어요. 참 기분이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얘기하길 얼마 전에 언니가 꿈에 나왔대요. 언니가 울면서 나 좀 잘 부탁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이 말이 솔직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친은 죽어서도 착해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나는 계속 미연이의 모습을 찾을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꼭 여친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게 되고 여친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도 적잖이 당황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꿈에 미연이가 나와서 동생이 나 대신 잘해줄 거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난 귀신, 사후세계 이런 거 안 믿는데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더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 전에 그녀와 결혼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긴 했는데 이틀 만에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미연이는 제 마음속에서 잊혀졌어요. 아니 가슴에 묻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와이프에게 미연이의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와이프 자체로도 좋습니다. 가끔 기일 같은 날에 생각나면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가끔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피식하곤 합니다. 전 여친한테 못해준 거 미안하지만 못한 것들 다 와이프에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미연이는 나에겐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요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